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못해볼 만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H조에서 가장 체계가 잡힌 압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압박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보면은 스위스가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한테 4대0으로 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포르투갈을 1대0으로도 이겼던 팀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밖에 안 졌기 때문에 스위스가 절대 약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이죠. 근데 가나는 이 스위스를 또 월드컵 직전에 이긴 팀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못해볼 만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르투갈이 전방 압박을 거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패스가 연결이 됐다가 풀백한테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씩 완벽하게 잡아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볼이 전방에 투입이 됐을 때 이 볼을 쉽게 따내면서 본인들의 플레이로 가져가는 포르투갈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빌드업을 합니다. 뒤에서부터 연계 플레이를 가져가는데, 지금도 보면은 포르투갈의 위치가 형태가 나쁘지 않고 결국엔 뒤로 가게끔 만들어서 센터바한테 공이 갔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레앙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면 우리한테는 조금 어느 정도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레앙의 속도감, 파워풀한 점, 그다음에 레앙의 득점력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레앙이 굉장히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포르투갈을 봤을 때 레앙보다는 주앙 펠릭스가 훨씬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2승을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한 로테이션은 돌릴 것 같아요. 엄청난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을 것 같은 이유 중 하나는, 가나가 우루과이를 잡게 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포르투갈이 이기게 된다면 가나가 1등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절대 큰 로테이션을 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이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레앙의 무리한 전방 압박 때문에 결국 스위스에게 공간이 났고, 또다시 결국 킥으로 갔긴 했지만 어쨌든 레앙으로부터 압박이 시작이 되었고, 이 볼이 이번에도 포르투갈이 공을 따게 되면서 스위스의 빌드업을 저지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가 하는 전방 압박보다 우루과이가 하는 전방 압박보다 확실히 더 체계를 갖추고 압박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압박을 안 갈 때는 이렇게 기다렸다가 제가 흔히 말하는 미드필더한테 이 볼이 들어갈 때부터 기점을 해서 압박을 거세게 가져가고 있는 포르투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위스가 또 전진을 하지 못하고 뒤로 볼을 빼게 되고 반대로 전환을 가져가자 포르투갈이 압박을 계속하기보다는 다시 라인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압박할 수 있는 정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결국 공이 올라왔을 때도 이제 포르투갈이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래? 우리 압박 실패했네? 그러면은 우리 내려서 5백에다가 4명 미드필더 갖출게. 너네 얼마든지 공격 한번 해보렴. 우리 뚫을 수 있겠니? 이런 느낌을 이제 주고 있는 포르투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란 팀 자체가 압박을 해야 될 땐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땐 내리면서 확실히 이번 H조에서 가장 체계가 잡힌 압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원래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올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멘데스가 어제 경기에서 멘데스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 때는 멘데스가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멘데스 선수의 스토크시티 드로링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리고 드로링이 긴데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페페.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고 연륜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어렸을 때 페페라고 치면 흥분을 잘하고 비신사적이고 축구에 너무 몰입이 돼서 지고는 못사는 사람이라고 느껴졌다고 하면은, 지금의 페페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페페를 겨냥해서 올립니다. 오프사이드 자체가 드로링에서 없기 때문에 페페가 뒤에 서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요거를 헤딩을 해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요 장면에 또 보시면은 멘데스가 또다시 롱드로잉을 던지게 되고요, 요때 또다시 페페, 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페페가 또다시 앞으로 잘라주시면서 이거를 넘기려고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멘데스가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멘데스의 드로링과 페페의 넘기는 헤딩, 요게 굉장히 세다라는 게 느껴지고, 반대로 우리는 김진수의 롱드로링과 조규성을 이렇게 어제 좀 사용해봤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적극적이게 그 장면을 연출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도대체 이 포르투갈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수비를 해야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